KTNG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합니다. 매출은 10.6% 증가했고 영업이익 30%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연간 6.3회전으로 예상되고 현재 PBR은 2.44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KTNG 사업 개요입니다. 주소는 본사가 대전시 대덕구 벚꽃길 71번지, 관련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수출 및 해외 법인을 통한 직접 사업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제품인 H&B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 운영 개발 등의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속회사로 홍삼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건강기능 사업 부분과 의약품,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수행하는 기타 사업 부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담배 농가에 담배를 재배하는 그런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가져왔고요. 이건 뉴스에서 KTNG 본사 사업 건물인 것 같습니다. 대전 대덕구에 이런 건물이 있는 모양이죠. KTNG 미캐피탈그룹 104만주 추가 매수, 지분율 8.2%로 늘려. 김연아 서울경제 7월 3일 오후 3시 44분에 보도했습니다. 올 5월에 이어 지분율 다시 늘렸다. 미국 자산운용사인 캐피털그룹이 KTNG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 3일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KTNG의 주식 852만 8,191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답니다. 그리고 또 블랙록도 올 1월 말 지분 5.01%를 확보한 블랙록도 지난달 46만 7,350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네요. 또한 다른 뉴스에서 KTNG 더담은 캐피털그룹 외국계가 본건 담배값 아닌 주주 환원이다. 최석훈 블로터에서 7월 3일, 이것은 오후 4시 42분. 담배값 인상론 재점화, 수요 위축 세금 구조가 변수. KTNG 주주 환원 확대 추이, 배당률인 것 같습니다. 조단인데 2024년에서 2027년 사이에 3조 7천억 원, 2018년에서 2020년에 1조 8천억 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요것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가는 17만 5,100원으로 1년 전보다 35.1%가 상승했습니다. PBR은 2.44 상태고요. 59%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최대 주주가 중소기업은행으로 8.06%, 국민연금공단이 7.74%, 퍼스트 이글 인베스트 매니지먼트가 8.29%, GIC 프라이베트 리미트가 5.41%, 또 오늘 나온 캐피탈 그룹이라든지 블랙락이라든지 이게 토탈 다 합쳐가지고 오늘 검색한 거로는 51.33%. 그게 50%가 넘으면은 중소기업은행이 정부 거니까 이 공사했던 거를 상장시킨 거죠. 뭐 독과점으로 안전빵으로 장사가 가능한 그런 업종 아니겠습니까? 저도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1분기 매출이 1조 14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6%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근데 더 높게 올랐습니다. 16.6%. 그러나 금액상으로는 7.3% 스루풋이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1.9%가 하락했습니다. 운영 경비를 4.2% 감소시킨 게 영업이익이 증가한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업이익 30% 상승 원인은 1차 원인 매출액 증가, 2차 원인 운영경비 4.2% 감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회전 이상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원가 회계상으로 질문을 던진다면은 1차 원인 매출액 증가, 이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했으나 4.4%가 더 높게 증가했으나 판매관리비를 20.1%나 크게 줄여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게 뭘 많이 줄였는지 그게 궁금해지는 거네요. 운영경비도 그렇고. 우선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재고 내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부동산 건설도 하고 임대사업 뭐 이런 것도 한다니까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까지가 그 담배의 재고자산일 것 같고요. 완성주택, 미완성주택, 요것이 이제 건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보관재고와 제공재고를 통합해버립니다. 3,519억 원, 연초보다 135억 6,900만 원 줄였습니다. 가장 많이 줄인 게 완성주택이 크게 줄었네요. 근데 제품은 299억 원, 거의 300억 원이 제품은 증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5년 증가매액을 뽑았는데 그것은 분기에 그 비성분을 공시하지 않아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뽑아봤습니다. 굵은 글씨로 표현한 게 KTNG는 전체 재고자산을 변동범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427억 7,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1분기에 매출이 11% 증가했는데 재고는 줄였다는 것은 스루풋 관점에서는 잘한 것이고요. 원가 회계는 기대했던 만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비공시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 가공 비율이 29.9%로 제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공 비율이 올라갔다. 그래서 2.1% 정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합리적인 예측을 해서 가정을 해서 이 총 제조 비용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 의해서 역산으로 풀이해낸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을 가져가고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표준적인 WCI의 변동액, 제가 변동이라고 잘못 타이핑을 했네요. 그 재고가 감소했으면은 비성분에는 플러스로 표기하게 됩니다. 135억 6,900만 원. 그래서 이 MC 매출원가 재료비 역산으로 도출된 데에서 이 WCI의 변동액을 빼면은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매입액이 되겠습니다. 3,664억 원, 14.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석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재고자산 입출 교차 검증을 제가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기업들이 상장된 기업들은
무조건 이렇게 그 흐름 양식에 의해서 공시할 것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금감원이. 이게 되지 않고서는 이 분식회계 의구심은 항상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는 지금 똑바로 된 글씨체는 데이터가 산출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검증을 교차 검증을 해보면은 갭이 재고 갭이 1372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WCI에 의해서 이게 입고액은 총 제조 비용이고요. 출고액은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재고액은 맞는데 이거에 의해서는 제품 등의 입고 금액이 5,527억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재고는 입고액은 5,388억인데 갭이 139억 원이 나게 되겠습니다. 제품으로 본다면은. 그런데 이 상품까지 포함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러면 5,8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갭이 더 커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차 검증이 되질 않습니다.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저런 거를 교차 검증하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파편화된 데이터들을 이 군데 저 군데서 가져오다 보니까. 그래서 요 비교는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제가 임의로 가져온 거고요. 재고가 중과했는데 비송분 재고 자산의 변동은 전체로 한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시는 안 했지만은 그 갭이 275억 9,100만 원인데 BWC의 증가액이 마이너스 275억 원이 된다. 그래서 맞긴 맞을 거다 이게. 그리고 2단계는 제가 맞춰준 거기 때문에 PQ 총 제조 비용 비교인데 비교 의미가 없고요. 현금 물음표 기준에서도 그 갭을 합리적으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70억 7,8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는데 그럼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거꾸로 411억 6천만 원이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갭은 482억 3,800만 원이나 됩니다. 이 재고가 어디 날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그 현금 흐름표에 34억 700만 원이 있는데 이러면은 그 차이가 448억 3,100만 원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충당금 증가액이 바로 평가손실이나 환입액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틀립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 차이액도 44억 7,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뭔가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합니다. 한마디로 분식회계 냄새가 팡팡 난다는 얘기죠. 담배 연기처럼 분식회계 냄새가 맛있지 않은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43억 4,200만 원.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감소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경비로서 1분기 거가 비공시니까 연간 인건비를 가져와 봤습니다. 직원 수가 71명 줄었어요. 그래서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 인상이 됐네요. 노동 생산성이 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노동 분배율은 3.9%가 하락했습니다.
광고 선전비를 조금 낮췄고 지급 수수료율도 3.4%가 좀 낮아졌습니다. 올해 운영 경비가 많이 줄었는데 아마 광고 선전비라든지 또 지급 수수료들을 또 내리고 사람도 아마 자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루프율은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 수금 속도,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0.4회전. 이렇게 수금이 느린가요? 담배 팔아놓고서 수금이 이렇게 매입 채무, 이것도 작년에는 똑같은데 지급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금법 보유율은 18.3%면은 낮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풍부하게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두통 ROI 자본 회수율은 3.5%로 0.8% 상승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루프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내려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2.4% 하락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입담배, 편상엽, 필터 플록, 가포 장지, 아이보리 판지, 티페이퍼, A 알루미늄 이너 라이너, 뭐 이런 거, 담배 만드는 재료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골련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골련지니까 담배 싸는 그 종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필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판매 가격도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소매 가격만 얘기를 했네요. 에세 체인지 1mm, 에세 체인지 히말라야, 필트 체인지요. 에마니 아미에스 믹스 이런 담배가 있나요? 이런 것도 한번 펴봐야 되겠나? 한번 가서 담배 가게 가서 좀 편의점 가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 작년에 필트 체인지업이라는 것은 작년에 4.4% 가격을 인하했었네요. 4,300원. 요게 200원 내려갔네요. 내려간 것도 있군요. 어, 이런 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은 것은 KTNG의 공장 출고 가격이 궁금한 거지. 소매장 소매장 가격은 누군가 그 유통 마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거로 출고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 이게 이런 것은 소비자를 아주 그 우습게 보는 나라에서나 하는 겁니다. 아주 독과점의 횡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공장 출고 가격이 도대체 얼마냐, 이런 거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주 건방진 행동들인 거죠. 자, 그래서 원자력 투명성 검증, 분식회계 개연성 했는데 반증을 해주고 싶어도 자기네들이 건방지게 반증할 필요도 없다. 이따위로 공시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현금 재무지표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EAT 세후현금 순이익으로 3,406억 원을 벌었습니다.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5,722억 원이 유입이 됐고요. 최종 유입된 돈은 5,7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상으로는 3,656억 원인데 약간 낮게 돼 있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은 감가상각비 이런 것 때문에 EAT 세후현금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보다는 항상 많은 게 일반적인데 이게 좀 역으로 현금 장사가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감가상각비 같은 게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이런 역전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하 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로 본다면은 3.8%로 올라갔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잉여현금 흐름을 제가 자유현금 흐름으로 고쳐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 통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쓰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잉여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채권자한테 929억 원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16.4%가 내려갔습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 4,765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5.4%입니다. ROE 투하자본 대비. 그래서 이 금액은 자본 변동표에 의해서 배당금의 지급 4,775억 원, 자본 변동표에는 마이너스 자본이 나가는 거죠. 이쪽에서는 주주 입장이니까 주주로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채권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그게 두 가지가 합쳐진 게 회사의 자유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5,694억 원. 비유동자산에 투자한 캐펙스 투자는 465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지분율이 51%가 넘었는데 그 높은 배당 때문에 앉아서 그 아주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데니까 외국 자분들도 KTNG 거를 사가지고 50% 넘으면은 뭐 이익 배당만 위해서 그러지만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배당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 버리니까 납입자본 성장률이 7.8로 0.1포인트가 내려갔고요. 이익잉여금률도 716%에서 686.5%로 내려갔습니다. 민간 자본이라면은 이익잉여금률을 계속 올리고 자본 납업자금도 성장을 시켜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3대, 4대 뭐 이렇게 세대를 넘어가면서 하지만은 미국식 자본주의 사고 방식으로는 무슨 말씀 이익배당 많이 내놔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1분기 실적 그를 참고로 해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보고 손익분기점도 예측해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운영경비 1 더하기 300% 해가지고 슬픈율로 나누면은 4조 560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운영경비 기준으로도 있지만은 매출 슬퍼트에게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1 더하기 300% 해서 매출 재료 비율 37%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슬픈율은 여기 63%고요. 제가 그 예측을 하는 데는 어, 최악의 경우를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충분조건 논리로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분석을 통해 예측을 한다면 그러면 적자 기업과 같은 최악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흑자 전환을 위해 고려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다른 결과는 현실적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쟁 시나리오도 최악의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방안보라든가 국방백서도 전쟁 시나리오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전술 계획을 짜야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콜 실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전년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예측을 했다면은 3조 6,689억 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가 4조 1,454억 원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11.5%를 낮게 했죠. 그러면은 이 담배라는 게 1분기보다 하반기에 가서 담배를 많이 팔게 됐다. 수출도 그렇고 그 두 자리 숫자가 차이면은 그 점쟁이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죠. 전문가로서. 그래서 2026년도에는 판매 계획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행 계획을 또 하기 이전에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봅니다. 올해는 7.1월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8월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9, 10, 11, 12 이 4개월 동안 파는 것은 거저 남는 겁니다. 이런 제조업이 아주 있기가 쉽지가 않죠. 일반 제조업 보통 4, 4분기만 3개월 벌어서 전체 이익을 얻는 수준인데 그렇기도 쉬운데 이게 7월 달에 이게 떨어진다면은 녹아나는 장사죠. 독과점이니까. 그래서 전년보다 더 땡겨집니다. 그러니까 2026년 매출 실행 계획을 올릴 필요가 있겠지요. 제가 또 예상도 11.5%나 낮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심하게 1 더하기 310%를 해가지고 4조 1,574억 원을 이 매출 계획을 세워 봅니다. 요 계약을 그 본사하고 그 본사라기보다도 오너한테 그 정부한테 요렇게 매출을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너스도 받고 그러려고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되는 매출 달성 시기는 12.3월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0.3개월만큼 한 10일치 판매량 3, 3은 9, 9일이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운영 경비를 줄일 거냐?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스루풋은 운영 경비는 이게 뭐 깎아고 인건비 자르고 이런 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 기업들이 종업원도 좀 살아야 되겠고 또 기업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방법은 뭐냐? 재고 회전율을 저는 올리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재고 회전율 3.5%만 상승을 시키면은 해결된다. 이 재고 회전율 상승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위에다가 제가 써놓고 있습니다. 생산 조절도 해야 됩니다. 매출 증대도 해야 되고 일거이에 복합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조 2,963억 원을 하게 되면은 매출 달성 시기는 11.8월. 그러니까 12월 달 다 채워서 거의 그 전에 이걸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 운영경비가 1.3% 증가해서 운영경비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당초 계획인 1조 943억 원에서 1조 1663억 원으로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원가 회계로는 재고가 감소할 때하고 증가할 때하고 두 가지 총 제조 비용부터 시작해서 매출원가까지 예측을 해봐야 되죠. 이것도 그래서 300%를 잡아봤습니다. 재고가 감소할 때 판매 금액은 이거를 판매한 담배 100보루, 1000보루 가격이라고 할까요? 한 100보루, 이제 1000보루, 412
411만 9천 원에 판매를 해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408만 4천 원에 판매해도 동일한 예, 영업이익 목표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한테 승인을 받는데 에, 깎일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이게 군납용 담배라고 생각하죠. 우리 화랑담배 이런 거. 그러면은 재료비가 155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만갑이라고 생각을 하죠. 만갑. 가공비가 71만 원 들어갑니다. 이 방위청에다가 이제 견적서를 내는 거예요. KTNG가.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또 85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가 저희가 311만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독과점 아닙니까? 100만 원은 3할은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이게 정부한테 우리도 먹고 삽니다. 이거 싸게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만 원만 그럼 깎읍시다. 415만 원 만갑에. 그러면은 매출원가율이 53.7% 상태에서 어, 100만 원 남는 겁니다. 많이 남네요. 그런데 실행계획으로 동일하게 스루풋 매출 증가액 목표만큼 했을 때 매출원가에 그대로 가져오면은 판매관리비 0.7% 올라서 그래도 영업이익은 1억 아니 113만 8천 원, 조금 올라가죠. 6만 천 원 증가하는 선 정도. 요거를 다시 비교하면은 스루풋은 415만 원에 판대면은 한 100만 원, 109만 원 또 남는데, 코스트 원가 회계는 재고 감소할 때는 107만 원으로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고, 재고를 증가시키면은 스루풋보다 17,500원 더 이익이 납니다. 그런데 코스트 추가 판매로 해서 재고 판매만 더해라 라는 지침이 떨어진다면은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한 거니까 영업이익이 116만 6천으로 늘어나는데, 원가 회계가 늘어나긴 늘어나도 스루풋만큼 27,900원 영업이익이 적게 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원가 회계는 잘못된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운동이 확산이 돼서 올해는 어, 4조 1,500억 원을 못 넘길 것 같다고 영업에서 판정이 예상이 된다면, 생산을 좀 감소시키면은 영업이익이 이것도 그냥 원 단위로 다시 얘기하죠. 118만 7,100원으로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데, 생산을 증가하면은 100만 원뿐이 안 된다. 왜 그러냐? 안 팔리는 재고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생산을 5% 더하면은 쓸데없는 현금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적게 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산식으로 증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안 써야 될 돈을 썼기 때문에 현금 증가액만큼도 손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은 생산 증가할 때는 92,800원이 실질 더 손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템플릿 자료고요. KTNG도 영업과 생산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생산 중단 보유 재고에서 추가 판매 조건과 매출액 불변에서 생산 감소 조건으로 의사결정에 사용해야 될 것이다. 극단의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요. 전쟁 시나리오처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의 호남 반도체는 중국 EV와 태양광 정책을 추종하는 친중이라고, 이런 거는 계속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원가벽에 필요 없다는 논리적인 글이고요.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는 논리적인 또 글이고요. 집중 개선 5단계로. 그리고 제약이론 편집증 환자로서의 저의 그 사고 방식을 어, 도식화한 겁니다. 제 졸작입니다.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회계 찾자. 이 스르풋 회계를 제가 우리말로 어, 원가 회계 그랬는데 이걸 우리말로 어떤 말을 지금 만들면 제일 좋을까 가장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만들질 못해서 스르풋 하는데 스루라는 게 이게 관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맥도날드 가면 그 스루 그 하는 스루아웃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루풋이라는 그 유대인 골드렛 박사가 만드는 이 회계 이름을 우리말로 뭐로 번역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아주 멋있는 용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투웨이. 왼쪽 길이 원가 회계 길인데요. 저는 어, 안 가본 스리풋 웨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KTNG를 통해서 길게 좀 설명을 해 봤습니다. 굿아이.